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이 경합주 중 한 곳이었던 조지아주 재검표에서도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검표를 진행하는 도중 개표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었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한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인 최고 경영자가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이와 함께 임상 3상 시험 최종 분석에서 백신이 고령층에도 95%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고 다른 심각한 안전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0 코리아셀 페스타 카드 사용 금액은 37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판촉을 넘어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K-방역, K-뷰티 등 소비재에 대한 구매 상담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관 보툴리늄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순 일정 연기라는 의견과 추가적인 쟁점 검토를 위한 방편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을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슈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불안하지만 곧 나아질 것이다, 곧 나아지리라 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같이 양립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들 위주로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장 점검을 해보시고 주말 동안 잘 대비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시각의 객장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아모레퍼시픽, 에인소프트 등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KMW, 서울반도체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호텔신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영원무역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산네트워크스, KMW, 콜바 B&H가 이제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 모두 좀 공통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하는 그런 종목이 좀 없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좀 시장 좀 주도주가 좀 부재하면서 오늘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부양책 협상에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좀 펼치다가 코스피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펼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양책 협상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지금 각국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국내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지금 300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이제 그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상승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좀 글로벌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급증하면서 3차 지금 대유행에 대한 좀 우려감이 아무래도 좀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개별 종목 좀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화장품 또 콘텐츠 이런 좀 중국 소비주 소비 섹터가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이제 왕이 중국 그 외교부장의 좀 방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들 섹터 쪽으로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계속되는 화두는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이 좀 고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음 주장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지금 3차 대유행에 대한 지금 현실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또 확진자 수 증가 여부가 또 다음 주 장 초반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재차 좀 언택트 중심의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금 다음 주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 또 방한을 앞두고서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러한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도 단기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개별 업종별 또 종목별 좀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간에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MH 에탄올, 드림텍, 참 좋은 여행입니다. 먼저 MH 에탄올입니다. 네, MH 에탄올 현재 7.78% 상승한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벌써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손소독제 관련주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MH 에탄올은 소주와 손소독제의 주 원료인 주정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주정 산업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특히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이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코올 등 소독용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정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급등하는 손소독제 관련주 MH 에탄올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드림텍입니다. 네, 드림텍 29.78% 상승해 1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드림텍과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나노센트가 공동 개발한 이 전자코 솔루션은요. 진단 대상자의 날숨을 통해서 30초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드림텍은 나노센트의 주도하에 토트넘 호스퍼 FC를 포함한 영국의 4개 축구 구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지난달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감도가 약 90% 정도로 우수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증상 감염자나 초기 감염자, 노출자 선별에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드림텍은 내년 상반기 전자코 솔루션의 국내 승인과 양산 계획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드림텍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여행주 참 좋은 여행입니다. 네, 참 좋은 여행 현재 4.41% 상승한 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내년 5월 이후에 동남아와 유럽, 미주 전 여행지 패키지와 자유여행 전 상품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 정상화해 판매합니다. 백신 접종이 빠르면 내년 3월에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행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어떤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현대 FTA인 RCEP에 우리가 서명을 했었죠. 이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이런 FTA인데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회원국들끼리는 관세가 또 철폐가 되고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RCEP 관련주들 행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앵커님이라 그러셨는지 발음 잘하십니다. 보통 이 관련돼서 그냥 RCEP라고 하는데 약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일단 표시되는 대로 그대로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FTA죠. 그래서 동남아 아세안 국가 10개국,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포함해서 15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약간 이제 중국이 2012년도부터 주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쪽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죠. 이쪽을 추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중국이 주도했다는 입장 쪽에서 원래 인도도 포함을 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기분이 안 좋은 서로 나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안 했고요. 이제 미국도 일단 TPP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했다가 다시 재복귀를 하느냐, 바이든 대통령 재복귀를 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련돼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 무역 비중이 가장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GDP나 인구 비중 모두 다 상당히 높은 상황들인데 이 국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아세안과 이제 동북 쪽 그러니까 즉 일본, 중국, 한국 이쪽이 어떤 주축이 되는 상황 쪽에서 약간 대변될 수 있는 게 공산품이나 IT 관련된 쪽은 이쪽이 동북아가 강점이 있죠. 그래서 아마 어떤 매출의 확대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해안 쪽은 아직까지는 어떤 1차 산업 쪽으로 강점으로 트레이드가 되는 관점 쪽에서 변화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어떤 수출 품목을 더 키울 수 있다 또 매출처를 확대하는데 관세 없이 수출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이제 어떤 경제 통합체 쪽으로도 나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과 함께 뭐 서비스나 투자 자유화 그리고 또 생산 기지까지도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이 16개국이 모두 다 대외 개방도가 상이하게 다르고요. 게다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좀 더 높은 수준의 네, 지금 통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되는 대로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RCEP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CEP 관련주들은 지금 현대차,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포스코,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이런 소비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대표와 함께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저는 잘 들렸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수혜주랑 예. 피해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혜주와 피해주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수혜주는 아무래도 국내 수출에 강점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부터 철강, IT주까지도 볼 수 있고요. 특히 IT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많은 생산 기지가 베트남 쪽으로 이전이 됐죠. 그런 관점 쪽에서 베트남을 필두로 한 생산 기지와 함께 배출의 확대 기회를 좀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어떤 숨겨진 쪽은 엔터주죠.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떤 K-컬처에 대한 기반을 통해서 어떤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도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적인 섹터들은 음료나 해산물, 농산물 같은 쪽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쪽은 관세 철폐에 인해서 오히려 가격들이 경쟁력이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음식료 업종과 관련된 쪽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쌀과 양파, 마늘은 농산물에서 제외됐다는 쪽에서 기대감은 그나마 좀 꺾이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에 대한 압박들은 더 커질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 종목을 찾게 되면은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엔터주 관련돼서 최근에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JYP 엔터죠. 실적 올해 괜찮았고 내년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좀 올랐지만은 여전히 단기 눌림목 쪽에서는 기회 요인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또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신발 쪽에서 모자까지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법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포함된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재고가 많이 줄었다가 확충되는 영향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재고가 늘리는 과정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할 때 오히려 어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RCP 관련주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제 좀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글로벌 증시를 좀 살펴보면 글로벌 증시는 이제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면서 낙폭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 장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금요일이다 보니까 시장 정리하는 거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는 그래도 좀 고점에서 무거워지는 모습들,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웬만해서 조정을 안 받고 잘 움직이는 쪽이 한국 증시입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도 이제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과거에 글로벌 증시 대비 못 간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있던 부분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더 화이팅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가장 큰 배경은 환율이겠죠. 환율이 꾸준히 워낙 강세가 이어지다가 어제는 또 급격하게 또 빠른 또 반등을 보여줬긴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기조에서 아마 정부의 개입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게 되면 그냥 되돌림이 아니었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원화 강세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예탁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65조 대까지 들어온 예탁금이 증권회사 다닐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보지 못했던 숫자가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들인데요. 그만큼 증시가 조정하게 되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대기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을 안 받고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나 라는 관점들인데 게다가 신용잔고도 꽉 찼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예탁금 대비한 신용잔고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게 큰 충격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약간 관방, 기관은 매도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도 매수한 종목들을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LG화학, SKS, 삼성 SDI 모두 다 반도체 2차전지 쪽이죠. 게다가 기관 쪽은 오히려 경기 민감주까지 조금씩 더 확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대형주 쪽 그리고 경기 민감 관련된 쪽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또 코스피 200의 편입이 11월 말로 정기 변경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신풍제약이나 CS윈드, 대웅 지누스, 삼양식품, 남선 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빅히트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례 편입이죠. 그런 쪽에서 또 다른 증권사들은 키움증권, 한화시스템, 카카오게임스까지 편입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엔터주가 살아나면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이고요. 아마 20만 원대 중기 강력한 저항을 뚫을 것인가가 이번에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어떤 편입되게 되면 호재겠죠. 하지만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의무 보유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해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수급압이 좀 복잡하게 꼬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풍력 관련된 쪽에 계속 확대되는 시장의 모습과 여러 가지 수주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비싼 감은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까지 성장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여전히 비중을 조정시는 늘려야 될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이슈와 전략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이슈 칼럼 샘플러스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일단 이번 주 내내 정말 백신 개발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네, 있어요. 뭐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연말에는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많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개발 이슈들 중에서 어떤 백신이 웃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떤 백신이 웃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약 전문가나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선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백신을 누가 개발하느냐, 그 개발이 일반 접종에까지 이르렀을 때 어떠한 효능과 효능의 지속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글로벌 히어로 제약사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온 인류가 궁금해하고 있죠. 화이자냐, 모더냐냐, 아스트라제네카나, 일라일릴리나 존슨앤존스까지도 어느 제약사의 백신이 효능이 있을 것인가, 모두 다 효능이 있고 각각 각 국에 그리고 사람별로 효능이 다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던 뭐 중간 임상 결과, 뭐 최종 임상 결과 해가지고 화이자, 모더나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뭐 일라이릴리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까지도 지속적으로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 대잔치가 이번 주 중에 펼쳐진 것 같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신풍제약, 제일약품, 유한양해까지, 모더나 같은 경우는 파미셀이 대부분 이렇게 관련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SK케미칼, 진메트릭스, 유나이티드제약, AB프로바이오까지 이렇게 관련주들이 급등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백신이 효능이 있어라고 했다가 다음 날 바로 영하 70도에서 운송을 해야 된대 하니까 또 급락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백신이 효능이 있어라고 또 발표가 나오니까 진단키트주들이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하락하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백신의 상용화, 일반 대중에게까지 접종이 됐을 때까지 급등락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인해야 되고요. 부작용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효능의 지속성, 한 번 백신을 투여받고 그 효능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재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보관과 유통까지 우리가 앞으로 거쳐야 할 난제들이 아직 수두룩하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회로의 접종까지는 적어도 1년여의 시간이 걸리지 않나라는 것들이 대부분 대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 그렇게 돼서 일반의 접종까지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일반의 접종이 됐을 때까지 백신 관련주들은 급등락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보건대 일반에게 접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만 명 정도의 FDA가 정해놓은 기준, 그 임상 결과 이외에 더 많은 인류에게, 국민들에게 접종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부작용에 따라서 그 백신에 관련된 급등락은 여전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던 데이터들은 제약사에서 임상을 통한 데이터였지 공인된 기관에서, 타 제3회 기관에서 발표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급등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 백신 관련주들 너무 따라가기보다는 고점 영역에서 우리나라 시장 연말 매물출에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감안하셔서 안전하게 백신 관련된 투자는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 제약사에서 나온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진단키트나 손세정제 같은 업종들, 종목들은 코로나19 확진자 계속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백신 관련한 종목들도 잘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게임 체인저가 이제 백신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백신에 대한 부분은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을 뿐 대중에게 접종을 했을 때, 더 많은 인류에게 접종을 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백신을
개발을 할 때 대부분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백신이 주요했는데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mRNA 방식의 핵산을 이용한 백신 형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량 생산해 본 경험이 아직까지 인류에게는 없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부분들, 그다음에 이겨내야 할 난제들이 아직 많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백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포럼 같은 것들도 좀 살펴봤을 때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주식을 해보지 않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의대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Q&A 시간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를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백신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질문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백신에 대한 부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부분이 여지없이 들어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백신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이 백신을 제조하는 CMO 기업들이라고 하죠.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2주 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백신을 생산을 해야 전국적 또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리고 SK 케미칼까지도 녹십자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무한히 백신을 생산해내야 하는 그런 CMO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는 제약사, 백신 개발사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 증권시장, 자본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는 오히려 CMO 기업들이 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해요.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2분기에서 불발됐던 S&P 500 지수에 다시 편입이 되기로 했었고, 또 어제였죠.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낭보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주가가 이제 10%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경신할까도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예상해보고 계신가요? 네, 테슬라가 S&P 500으로 편입이 발표가 됐습니다. S&P 글로벌에서 편입 발표 후 테슬라 주가가 시간 외로도 11%까지도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이 3,868억 달러로 S&P 500 상장 기업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라는 것 말 그대로 지수입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는 S&P 500 지수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골고루 담아서 S&P 500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테슬라 편입 비중이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S&P 500 지수를 추종하면서 덩달아 펀드 자금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선 S&P 500에 편입된 종목들 통계를 살펴봤을 때 1년여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하더라라는 통계가 대부분이었고요. 1년 후부터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고 유입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 약 1년 정도의 수익률을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상승하는 구간이 1년 정도다라는 통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모건 스탠리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비중 확대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목표가는 $540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동차 판매에서는 적자, 조금 이제 뭐 많이 이익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적자를 내고는 있지만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 좀 높게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테슬라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구독 경제에 대한, 구독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태양열,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하는 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설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죠. 네, 워렌 버핏의 테슬라 주식 매입설이 조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미공개 투자금이 110억 불에 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주식 매입에 미리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지수 편입 후 S&P 500 지수 편입 후 1년 동안의 주가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는 부분들이 시장 도처에서 시그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셔서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시는 데는 참고사항으로 설까지 해서 나오는 설까지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들썩였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네. 인수 합병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인수 소식이 들리면서 세계 7위의 항공사가 될 거다, 이런 정말 호재 같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후에 계속 혈세 투입이다, 재벌 독과점 구조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 뭔가 불화를 보이는 소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좀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대한항공 이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의 구조조정,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존폐 문제까지도 보이면서 정부의 좀 강한 개입으로 인해서 현재 M&A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먼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의 존폐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GM 대우 공장에서도 많은 노동자분들이 직장을 잃는 안타까운 모습들까지 이어졌듯이 대형 항공사의 존폐 문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업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빨리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진화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공업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조금 발벗고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형 항공사 기준으로, 그리고 또한 저비용 항공사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입니다. 두 항공사가 결국 합병을 했을 때 자산이 40조 원을 넘어가고 연 매출도 19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유 기체를 봤을 때 대한항공은 173대, 그리고 아시아나는 86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럼 총 259대인데요.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가 225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전 세계 운송 물량 비율로 따졌을 때 7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을 보면 산업은행이 먼저 조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여합니다.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5천억 원, 그리고 교환사채로 3천억 원. 한진칼은 또 대한항공이 2조 5천억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곳에 7,300억 정도를 투여를 합니다. 대한항공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 신주 및 3천억 원 연구체를 매입함을 통해서 이 M&A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투자 당사자인 대한항공이 주체가 돼서 진행하기보다는 산업은행이 조금 그 선을 넘어서 이 딜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한항공 주주나 KCGI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M&A 절차는 전략 수립, 대상 선정, 실사, 거래 실행, 합병, 그리고 합병 후 통합 관리,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엑시트, 수익 실현까지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절차라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테두리를 갖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산업은행이 이러한 절차를 조금은 건너뛰고 급속도로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KCGI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부분까지도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합병을 통해서 최대 수혜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항공업계 보호를 위해 나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엔 대기업, 대주주, 이런 표현을 저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너 일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산업은행도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듯이 7조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투자합의서에 기재를 했고, 이른바 갑질, 오너나 대주주의 갑질이 있을 경우에는 5천억의 손해배상까지 위약금도 내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보도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부 주도의 항공업 살리기라는 명분은 굉장히 좀 발빠른 대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불가피한 선택과 고용 유지까지 이어지고 결국엔 추후에 이 항공업계가 되살아나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업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결국 이 수혜를 온 주주가 함께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결과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결국엔 이 부분 산업은행이나 정부나 대한항공이나 모두가 조금 칭찬받을 수 있는 결과까지 이어지기를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절차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완성차 업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소형 부품주들도 잘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내수와 수출 모두 양호한 모습으로 좀 발생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수출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기아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2만여 개의 부품들이 모여있는 기계의 종합 향연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정말 기술의 집합체인데 결국엔 이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현대 기아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부품 제조사들이 현대 기아차 향 매출이 81%에 달하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결국엔 현대기아차의 매출 상승과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품 관련된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상승 흐름에 조금 동반으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주주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를 사지 못하셨다면 현대위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사지 못하셨다면 현대 모비스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들. 만도라는 부품 회사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상승 흐름과 함께 동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도까지 못 사셨다면 만도의 최대 주주인 한라홀딩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이 부분들이 큰 흐름 속에서 3개월 동안 나름 추세를 지켜가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현대차의 엔진 충당금 관련된 문제죠. 빅백스라고 했던 그 부분, 그때 단기 조정 시에도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연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기타 법인 등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올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잘 통과한다면 결국엔 BBIG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쪽에서도 앞으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센트럴모텍, 말씀드렸던 만도, 그리고 한라홀딩스까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부품 섹터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이후부터는 신재생, 친환경, 그리고 탄소 배출, CO2 배출량이 유럽에서는 절대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차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탄소를 배출하는 경차 수준으로 유럽은 전역에서 그런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 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산업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좋으시겠지만 앞으로 내년 그 이후부터는 전기차 플랫폼 시장에 대한 관심도 갖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과는 잠시 후에 마감인박 60분을 승부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 고민 덜어드리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니까 계속 보셔야 되겠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3시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발사!
이주연의 도너리포트 누적 수익률 174%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10% 안팎의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10% 안팎의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모두 잘 가지고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들입니다. 동일고무벨트, 써니전자가 2번 들어갔다 나왔고요. 13%, 15% 각각 수익 내고 나왔네요. 또 에스맥, 진양산업, 서현탄메탈도 9.2%의 수익률을 내줬던 종목들 보셨고요. DY파와 뉴질랩은 다소 부진했지만 IA와 우리기술투자가 수익률 좋게 내주었습니다. 네, 최근에 영화금속이 22.7%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죠. 자, 이어서 현재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종목 담겨 있고요. 한동화성이 0.9%로 빨간불 켜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손실률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다른 대응 전략들 오늘도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포트에 담긴 종목들도 살펴봤거든요. 이 종목들 우리 위원님이 AS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신규로 2종목을 편입을 할 텐데요. 일단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농화성은 지금 5일 이평선이 상승각으로 돌려내면서 현재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 섹터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 섹터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순환매가 계속 좀 돌면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 제약 섹터의 이제 상승세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기존에 움직였던 그런 섹터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관련 섹터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처음부터 설명드리고 있지만 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고체 연료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조정기 끝내고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다시 돌리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여전히 오늘 나오고 있는데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에 한 8,550원, 8,500원, 600원 이 정도의 이 저항 밴드대가 있는데 이 밴드대를 돌파해 준다면 강하게 시세가 한번 올라와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생각한다면 주봉 흐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은 한번 지켜보고요. 한 차례 정도 21선까지 살짝 밀었다가 올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흐름 무난하게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관점 여전히 매수 유효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써니전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단기 하락 트렌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단기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계속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하락 트렌드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구간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써니전자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정이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의 매수를 진입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 테마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월 달도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요. 12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 그리고 각 당마다 대권 후보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전에 이미 이슈화 돼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써니전자 손절가 이탈 하더라도 솔직히 이 종목은 손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프로그램상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이탈하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모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양봉 나오고 오늘 올라오니까 올라가는갑다 하고 사지 마시고요. 음봉 떨어질 때 싸게 사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오를 종목은 내릴 때 매수를 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인데요. 역시나 김부경 관련으로 대선 테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현재 8,350원의 이 지지선 구간인데 21선이 좀 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 여기서 저점에서 잡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 시장이 뭐 출렁한다고 해서 한 8,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올라가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까지 봐오셨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점에서 음봉으로 남들이 다 팔고 싶어 할 때 여러분들 매수를 해두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드림 시큐리티가 21선을 올라서주고 어저께도 좀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오늘 보면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이제 절반 수준으로 음봉이 굉장히 단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동목 5일선 지금 21선 올라서면서 골든 크로스 형태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는 것은 추세 전환의 눌림이다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서울경제TV에서 이제 보안 관련해서 포럼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안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온라인 상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우상향 흐름에 있는 드림 시큐리티 눌림자리 이제 끝내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포트에 편입된 후보군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후보군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삼본전자와 프로텍입니다. 자, 프로텍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일단 삼본전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노란톡방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대선 테마라고 해서 1,500원대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들이고 시세를 한 차례 내면서 이 수익을 내셨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저께도 저점 부근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하는 사업은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 이런 음량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는 회사인데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일단 뭐 회사가 매각이 한번 됐습니다. 매각이 됐고 지금 신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에 추가한 부분들이 뭐 산업용 드론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사업 그리고 뭐 의료장비,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미래지향적인 성장성 있는 사업 부분 다 편입을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그 중에 이제 엔터 사업 쪽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저께 이제 뉴스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HQ 인수를 MOU를 지금 체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초입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은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들 좋으면 이 종목 유심히 지켜보시라고 반도체 섹터 중에서는 이 종목만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래는 상당히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를 계속 우상향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생산 공정이 한 100배 정도 더 좋아지는 그런 기술 개발을 했고 그 부분이 앞으로의 매출 성장과 주가 기대감에 상승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요인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텍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이 저항 라인 바로 아래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쯤에 만약에 시가를 갭상승 출발시킨다면 저항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 두 종목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현재 자리를 좀 괜찮게 잡고 있는 게 다음 주에는 또 반도체 섹터, IT 섹터들이 또 움직임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두 후보군은 삼본전자 프로텍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편입될 종목은요. 잠시 후 3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20분 뒤인 3시에 노란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연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옆에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공개가 되니까 이쪽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마감 이막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